저는 한은주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대구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약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고 안쪽에는 나무 선반에 유리병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직접 만든 연고가 차곡차곡 들어있지요. 사람들은 저를 허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고단했지요. 20살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았고 30을 갓 넘긴 나이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호입니다. 어린 시절의 준호는 순하고 영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효심이 깊은 아이라고 칭찬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로 술을 가까이 했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성격은 거칠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약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 힘들었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 틈을 아들은 파고들었습니다. 제 약함을 이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제 삶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볼 때면 피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엄마,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은 처음엔 의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핑계 삼아 제 돈을 빼앗고 마음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입술을 막았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그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들꽃과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저는 그 곁에서 작은 풀잎의 쓰임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아플 때 쓰는 쑥, 상처에 바르는 금은화, 잠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익모초. 그 이름들을 외우는 동안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할머니의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열고 풀잎과 씨앗을 말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몇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제 표정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움이 제 어깨를 다시 펴게 만들었지요. 그 길에 동행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제 조카 서연입니다. 친딸처럼 저를 챙기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허브를 포장하고 손님을 맞으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미소는 제 삶의 큰 위로였습니다. 가끔은 제 가게를 찾는 손님 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김동철 씨였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매주 금요일이면 들꽃 한 다발을 제 손에 쥐어주었지요.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서 잊었던 감정을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 바로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지금은 시장 가게 앞에서 웃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챕터의 작은 가게의 희망과 그림자. 한 달 전 제 가게는 평온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들꽃차를 사러 오셨고 오후에는 젊은 주부들이 건강한 식재료와 허브 연고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손님을 맞으며 활기차게 움직였고 저는 선반 위의 병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후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무겁게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걸음, 그 목소리,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위협적 모습은 사라지고 약해 보이고 초라한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눈빛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몸이 점점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병이 겹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그리고 예전처럼 연민이 끓어오르는 듯 했지만 그것은 오래전 사라진 감정이었습니다. 준호야, 기억나니?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 무슨? 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매일 위협하고 내 약함을 이용했던 거.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제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후회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눈을 부릅뜨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그건 내가 지금 필요해서 하는 말이지 진심으로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기억해. 내가 내게 했던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 매일 밤 떠오를 만큼 괴로웠던 걸.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그는 고개를 떨구고 떨었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힘에 의존하며 살지 않아. 서연과 함께 가게를 지키며 내 삶을 살아. 너는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해. 그날 이후 준호는 가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과 함께 가게 일을 정리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쓰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매일 약초를 다루며 손님들에게 건강과 작은 위로를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준호를 외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평화로운 삶과 과거의 그림자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잃었던 자존심과 독립을 다시 찾은 만큼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야. 준호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삶을 지키는 게 먼저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준호와의 문제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라고. 작은 희망과 새로운 결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림자. 그렇게 제 두 번째 삶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또 다른 도전이 될지라도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챕터 3 결정적 시련과 대응.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면서 가게 안이 밝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부터 가게 앞을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내 삶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준호가 아닌 동네 주민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 문 앞에서 들리는 익숙한 발걸음.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먼저 말해라.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절제하고 마음속에서는 긴장이 솟구쳤습니다. 의사가 제가 약을 잘못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도움을. 말은 끊겼고 눈빛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판단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차 한 모금 삼키며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듯 돌아섰지만 그 뒤로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 상황은 점점 제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해. 준호가 어떤 말을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서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이번에는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투에는 약간의 돈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날 듯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선의를 베푸는 순간 과거의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다. 제가 스스로 적어둔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가 제 마음속에서 번쩍 빛났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준호가 내 삶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어. 그 결심과 함께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준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삶과 가게 그리고 서연과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긴장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희망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내일의 시련도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글귀 한 줄과 서연의 존재 그리고 내 의지. 이것이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할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다시 내 손에 달려 있음을 준호가 아무리 과거를 흔들어도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챕터 4 점진적 회복과 희망.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지만 마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전날 밤 준호의 편지와 그의 접근을 뒤로 하고 결심을 다진 저는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가게 일부터 시작하자. 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정리하고 약재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일상 리듬에 몸과 마음이 맞춰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짓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꾸준히 차를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매였지만 점차 상담도 요청했고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집에서도 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존감과 희망이 조금씩 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서연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도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약재 조합을 실험하며 작은 성공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칠판을 놓았습니다. 오늘의 추천 감기 예방 허브차. 작은 시도였지만 손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한 방향과 노력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준호가 가져온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번 주에는 여성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니, 그럼 제가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모임 첫날 몇 명의 여성들이 우리 가게 뒷방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나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손님들도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어요. 서연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시간 잃어버린 평화가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가게가 지역 사회에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성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와의 과거, 그때의 고통, 그 모든 것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 내 손으로 만든 변화가 내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삶, 내 가게,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일상은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제 누구도 빼앗지 못함을. 마지막으로 나는 가게 문 앞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잎사귀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듯 나의 삶도 조금씩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챕터 5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 햇살이 가득한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여러분. 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요. 서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새로운 허브차 레시피도 소개할 거죠? 그럼 손님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선물해야죠. 가게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만들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나는 문득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폭력, 무력감,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 여성 지원 모임에서 만난 한 참가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친 후 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지금의 삶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 둘 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힘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날 밤 앤서니와도 만났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손길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동수 씨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며칠 후 나는 가게 한쪽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모두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불안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 주 한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가게는 지역 사회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고 여성 지원 모임은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서연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동수 씨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이자 사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서연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며 나는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화분 속 허브들을 바라봅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반짝입니다. 삶도 이처럼 흔들리지만 다시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믿음. 나는 그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나는 나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힘쓸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별빛이 빛납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지금의 평화와 기쁨을 더 빛나게 만드는 순간임을 알기에.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나는 확실히 살아있고 사랑하며 희망 속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